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을 통해서 풀려났습니다.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김경수.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최고의 과제로 꼽으셨던 것이 국민 통합입니다. 대연정 제안까지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등돌림을 당하면서까지 추진하셨는데 결국은 실패하셨죠.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산은 언제쯤 한번 방문하실 건가요? 예,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조만간 인사드리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관을 하셨나요? 예, 김경수 전 지사 석방됨과 동시에 부인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배록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귀를 쓰고 왔습니다. 시민민주주의 그리고 국민통합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언급하고 왔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곧 만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정치적 보폭을 넓혀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복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라든지 그다음 뭐 대선까지 피선거권은 이제 없는 상황이니까 뭐 정치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면을 바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 자신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석방을 바라보는 문 전 대통령 마음은 어떨지 잠깐 쓰셨으면 올려주십시오. 제가 한 분씩 좀 짧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무덤덤입니까? 저부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가요? 다른 분들이 예. 저는 다른 분들이 이럴 거라고 짐작하시는 걸 쓸 걸로 예상하고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문 대통령이 이래야 됩니다라는 걸 쓴 거예요. 좋습니다. 예. 무덤덤해야 한다. 당연히 무덤덤해야죠. 지금 문 대통령이 뭐 후계자라는 뭐 이런 걸 생각하겠어요? 그다음에 친문 세력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예. 모르겠지만 친문 세력을 김경수라는 본인의 뭐를 뒤따를 예. 다른 정치 지도자의 이 후보에게 넘겨준다. 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다 이제 부질없는 짓이고 끝났다고 봐요. 예. 김경수라는 정치인이 자력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예. 그다음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발돋움을 하면 되는 거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중간 연결고리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예. 김경수 본인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예. 있었으면 버려야 된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 앞으로 계속 무덤덤해야 된다. 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김경수 전 지사가 이 형을 살게 된 이유 드루킹 댓글 사건은 본인이 김경수 전 지사에게 일종의 빚을 짓듯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부터 해서 원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통계 조작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민단체 지원금 문제까지도 이제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어떤 식으로든 표출돼야 되는데 그걸 잘 표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풀려난 거잖아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은 생각할까요? 문 전 대통령.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면해 줄 걸.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임기 중에. 네. 아니 하실 수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 중에 엄청난 권한이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 때문에 댓글을 썼습니까? 자기 선거 아니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댓글 조작하다가 결국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예. 임기 마지막에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을 해줬는데 김경수 지사 사면 왜 못 해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없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신의원께서. 네, 저는 미안하고 고맙다. 뭐 이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선가 쓴 표현인데요. 예. 미안하다는 건 지금 그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가 왜 들어갔어요, 감옥에? 문재인 후보 대통령 만들려고 무리하다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고 막 한명숙 전 총리 뭐 복권인가요? 뭐 하는데 그 당시에 뭐 김경수 지사 측에서도 꽤 그 원했던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안 하고 갔잖아요. 결자 해지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고요. 또 고마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운한 감정은 뭐 특별히 예. 나타나지 않고요. 근데 저는 살짝은 읽히더라고요. 저기 봉화마을 가갖고 그 양산에는 언제 갈 거냐 했더니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아요. 예.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 생활 중에 자신이 이렇게 수사하고 또 직접 감옥까지 보낸 사람을 직접 사면해 주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사면을 또다시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저거는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사면이고 또 김경수 전 지사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애둘러 표현을 했는데 예.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정농단 세력,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주요한 인사들 거의 뭐 예. 9대 1로 그냥 다 짝을 어떻게 보면 이번 사면의 예. 특징은 2, 3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윤석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MB계 예. 친박 친이계의 통합을 위한 만약 국민의힘 통합 사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를 문 전 대통령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정도의 사면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왜 못했을까? 그 더 비슷하네요. 씁쓸한 네, 비슷한 문 맥락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정도로 아주 대놓고 그냥 억지로 예. 꼬와서 그걸 가지고 국민 통합이라고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씁쓸함. 그러나 어쨌든 좋아하는 후배 정치인이 어쨌든 5개월이라도 빨리 나온 반가움. 이것이 섞여 있지 않나. 그래서 앞에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그런 만감이 교천. 알겠습니다. 저런 정도의 모습으로 나올 것 같으면 복권도 안 되는 차라리 내가 해줄 것 하는 미안함. 예. 그런 것이 머릿속에 돌지 않겠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 의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마음으로서는 어쨌든 공감이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나온 것이 복잡한 마음이고. 예. 그렇게 뭐 예. 저는 뭐 굳이 김경수 지사를 만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말의 기대도 안 했지만 담담하게 나갑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번 국민통합에 만약에 김민경수 전 지사가 사면 복권이 됐더라면 또 된 대로 평가가 있겠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소위 완전 구색 맞추기 저는 특별 사면이었다. 예. 명분은 국민통합이었지만 노골적인 자기 편 챙기기 사면이었다. 예. 자, 그리고 법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뭐 이른바 이 측근과 부패 세력에게 은전을 베푼 사면이었다. 이른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특별 사면은 역사 속에서는 사면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반갑지만 반갑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속내 뭐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사건을 브리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4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각 부처가 보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 효과성, 목적의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촛불 집회에 등장했던 중고생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여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국가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 때 이 국가 보조금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대통령실의 브리핑입니다. 매년 4천억씩 증가했다는데, 네. 근데 제 기억에는 박근혜 정부 때도 이른바 보수 관변단체에 지원을 해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거를 또 엄단했거든요. 네. 또 예산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보조금 지원한 거를 윤석열 정부가 또 등장하니까 또 전수조사해서 또 그걸 또 질타를 해요. 이게 반복되는 도돌이표 같은 것 같은 거예요. 약간씩 그런 거는 있죠. 아무래도 예. 이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자신과 좀 이렇게 친화적인 예. 그런 쪽에 주려는 게 뭐 정권의 속성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조금씩 바뀌는 거, 비율이 바뀌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 마지막 해에 그게 한 3조 원 정도 되던 게 예.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5조 원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뭐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매년 건데. 4천억씩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감사원법을 보면요, 정부의 예산이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곳은요, 그게 정부 기관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이 나가서 회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KBS에 그 나갔잖아요. KBS는 정부 기관은 아니잖아요. 공기업이죠, 공기업. 공기업이죠. 근데 그 감사원이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요, 그 감사원이 나가서 그 회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급된 예. 돈이 제대로 용도에 맞게끔 쓰여졌는가. 근데 거의 이 일종의 치외법권지대가 이른바 시민단체 예. 뭐 이런 곳이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예. 오늘 발표된 거 케이스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요. 인건비,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은 사람을 막 일한 것처럼 다 꾸며가지고 인건비를 수령해갖고 엉뚱한 데다 쓴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전형적인 아주 좀스러운 수법인데 NGO, NPO 하면 우리가 뭐에 사회적 공공선을 위해서 뭔가 예. 뭐 적은 월급 받으면서 사회에 좀 기여하겠다로 하는 건데 이거 뭐 NGO, NPO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호구지책이 되면서 그렇게 뭐 혈세 빼먹기에 그게 된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혈세인 만큼 국민 혈세인 만큼 똑같이 거기도 똑같은 감시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민사회의 어떤 토대를 갖추고 또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관련된 그러니까 정치적인 단체 외에 그런 일반적인 시민사회 단체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일부 필요하다고도 예. 생각이 되고 그러나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면 그야말로 관변단체가 됩니다. 정치단체로 바뀐다. 예,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성향이 바뀌어지면서 예. 저는 이제 서로 쇠를 키워서 경쟁하려고 들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정리하는 수순을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된다고 예. 생각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마중물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시민활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나 점차 사회가 좀 성숙해지고 어느 정도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예.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조금씩 뭐 이렇게 좀 비용 분담을 해서 예. 지속 가능하게 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어느 순간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그것으로 옮겨가는 그 단계에 정치의 힘이 거기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서만 생존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말 어렵게 자립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외롭게 했죠. 이번 참에 저는 정기적으로 이런 검사, 그다음에 회계 감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대신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그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부분들, 예. 또 시민단체의 활동을 좀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돼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 오늘 이 시민단체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뭐 서해 피격도 그렇고 전 정권 문재인 정부 털기식 차원의 범정부 차원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범정부 차원의 그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봐야 될 텐데 하나는 지금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예. 그다음에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으로 한 노조 탄압, 그다음에 시민단체 통장까지 이제 들여다보겠다 그래요. 예. 다 이런 것들이 지지층은 상당히 환호하는 이슈들이에요. 보수 지지층. 보수 지지층은 환호하는 이슈들입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예. 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가졌던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린다든지 또 서해 뭐 피격 사건이라든지 뭐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예.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위 문제까지 나왔어요. 예. 저는 이것을 덮자가 아니라 투명하게 수사할 건 수사하고 또 파헤칠 건 파헤쳐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 정서상 또 야당 예.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전 정부에 대한 보복,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 국정 운영 그 패턴으로 보여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윤 의원님, 뭐 30초밖에 시간이 없는데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좋으나 싫으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정쟁의 한 가운데로 나옵니다.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임 기간 중에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여졌던 문제는 저렇게 사법기관이 나선 특히 검찰이 예. 나선다면 저건 뭐 다뤄지지 않을 수 없죠. 뭐 그걸 정치적으로 아까 우리 정기남 교수가 딱 정리하셨습니다만 뭐 올밭 문재인, 그러니까 애니승맛 문재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어디선가 역풍도 좀 생길 거고 부작용도 생기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예.